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하산병원 이비인후과에 근무하고 있는 안중호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화성 난청의 진단과 치료, 그리고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강의드릴 내용은 첫 번째, 노화성 난청의 특징과 진단, 그리고 노화성 난청의 치료 및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화성 난청의 특징과 진단입니다. 노화성 난청이란 대한이비인후과 교과서에 나온 대로 연령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청력 감소를 의미합니다. 기준은 양쪽 귀에서 대칭적인 형태의 난청이 발생하고 외상, 이독성 약물, 귀의 질환, 소음 노출, 귀 수술 등의 과거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검사 결과에 신뢰성이 있어야 하고 65세 이상의 연령, 그리고 유전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가족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노화성 난청의 진행에 따른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세로축은 들려드리는 소리가 점점 숫자가 커질수록 커진 것을 의미하고, 아래쪽은 낮은 소리부터 점점 높은 고음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중간 정도 크기의 소리에 다양한 정도의 주파수로 대화를 합니다. 그렇지만 새가 지저귀는 소리는 상대적으로 작고 높은 주파수고, 오토바이 소리 같은 경우에는 크고 낮은 주파수겠죠. 만약 노화성 난청이 생긴다면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주로 대화하는 영역부터 많이 손상을 입게 돼서 그만큼 대화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노화성 난청의 증상 및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 트, 트, 프 같은 고주파수 영역의 소리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 먹으라고 불렀는데 이게 밥인지 밤인지를 헷갈려서 자꾸 되묻게 되죠. 또한 나는 잘 듣는데 저기 구석에 앉은 사람이 말할 때는 좀 중얼중얼거려서 잘 안 들린다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가족들과 텔레비전을 볼 때 텔레비전 볼륨을 너무 크게 하거나 귀를 갖다 대고 구부리며 얼굴이 심각하고 긴장되게 되죠. 자꾸만 반복해서 되묻고 질문을 했는데 부적절한 답변을 하는 경우도 많게 됩니다. 이명이 들리거나 평상시보다 말소리가 커서 특히 조용한 장소에서 대화를 할 때 불편을 느낄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관계에서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못 듣기 때문에 불안정하고 적대시하거나 심한 경우 우울증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노화성 난청은 얼마나 많이 발생할까요? 각 나라별로 유병률을 보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70세 이상의 26.3%에서, 영국은 60세 이상에서 31%, 타이완은 65세 이상에서 31.7%의 노화성 난청의 유병률을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나라들과 비슷하게 25.9%의 노화성 난청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화성 난청이란 결국 나이가 들면 점점 더 심해지겠죠. 2010년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인데 3,753명의 정상 청력을 가진 50세 이상의 인구에서 10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을 때 10년이 지난 다음에 난청이 발생할 확률은 37.2%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화성 난청은 왜 생길까요? 우선 태어날 때부터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변화도 중요하고, 내가 큰 소음을 듣거나 외상에 의해서 유전자가 손상되거나 또는 나쁜 유해 물질이 귀 안에 축적돼서 난청이 오기도 합니다. 청각을 담당하는 세포 내 소기관이 변성이 오거나 또는 산화작용, 그리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의 변화가 급격히 겪으면서 노화성 난청이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난청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굉장히 다양한 정도로 문제를 일으키는데, 남자가 아무래도 큰 소음이나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병역 의무를 지면서 사격 등의 훈련에 의해서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난청이 더 흔합니다.
당뇨병의 경우에는 신경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청각신경 역시 문제가 돼서 당뇨 환자에서 그렇지 않은 분보다 2배 이상 난청의 빈도가 높고요. 난청 환자가 병원 입원율이 높고 사망률 역시 높아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신장 기능, 우리 알다시피 콩팥의 모양은 귀의 모양하고 좀 유사하죠. 그래서 그런지 콩팥에 문제가 있는 유전성 질환에서 많은 난청을 보고하기도 하고 신장 기능이 안 좋은 환자들도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난청의 빈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증가하는 경우도 많고 난청은 뭐니 해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사람들과 격리돼서 우울증을 호소하고 흡연은 만병의 근원이죠. 흡연 역시 난청을 일으킬 가능성이 70% 됩니다. 난청이 이루어지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알츠하이머나 치매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난청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넘어질 가능성 역시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화성 난청을 어떻게 조기에 진단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표가 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듣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항상, 가끔씩, 아니요로 전체 10문항의 만점이 40점이죠. 이 점수를 합쳐서 10점 이상인 경우 50%에서 노화성 난청 진단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 표를 가지고 본인의 노화성 난청 지수를 측정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있습니다. 36세부터 90세까지 639명의 환자가 참여한 대규모 연구인데 평균 11.9년 동안의 관찰 기간 동안 639명 중 58명의 환자에서 치매가 그리고 37명의 환자에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상 청력을 가진 대조군에 비해서 가벼운 난청군이 1.89배, 2배 정도, 중등도 난청군이 3배, 그리고 고도 난청은 무려 5배 가까이 알츠하이머나 치매의 위험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교정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인 청능 재활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표를 다시 보여드리면 평균 청력도가 점점 점수가 커질수록, 이 말은 점점 청력이 나빠질수록을 의미하는 거고 치매 위험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청력이 나빠질수록 치매 위험도는 점점점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난청을 진단하고 난청의 위험도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이러한 노화성 난청을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하는지 중요하겠죠.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난청이 있습니다. 이러한 난청의 치료는 그 진단에 따라서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돌발성 난청처럼 갑자기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스테로이드, 혈액순환제, 비타민, 허브 등을 복용하실 수 있고 만약에 귀에 물이 차서 또는 고름이 차서 고막이 없어서 생기는 중이염인 경우에는 중이환기관 삽입술이나 이소골 성형술, 이경화증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치료 후에도 여전히 청력 개선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경우엔 적극적으로 청각 제어를 시행하는데 대표적으로 보청기를 쓰거나 심한 경우에는 인공와우 이식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노화성 난청의 치료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미 손상된 청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을 하고 이것을 조기 진단해서 더 일어나지 않게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 노화성 난청이 진행됐다면 아까 말씀드린 치매나 알츠하이머의 위험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청력 재활을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주변 소음이 시끄러우면 잘 못 들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주변 소음을 감소시키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읽기 등 의사소통 교육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보청기나 중이이식, 인공와우 등의 듣기 훈련을 위한 청각 재활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노화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과도한 소음의 노출을 예방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오래간만에 노래방에 갔는데 너무 큰 소리가 들려서 스피커 옆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귀가 나빠져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자주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큰 소음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는 뇌졸중, 심근경색,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달팽이관이나 청각기관에 들어가는 혈관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을 잘 관리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식습관이 중요하겠죠. 너무 고지방식이를 드시는 것은 다른 부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삼가하는 게 좋고, 칼로리는 가급적 많지 않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요즘 많이 소개되고 있는 항산화제의 섭취도 좋습니다. 또한 아스피린이나 혈액순환제 같이 내 달팽이관이나 내 몸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약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귀를 아낀다고 무조건 조용히 지내시는 것은 도움이 안 되고요. 오히려 적절한, 내가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적절한 소음은 노화성 난청을 오히려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지낼 것을 권유드리는 것입니다. 청각장애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낮은 6급인 경우 한쪽 귀의 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 가장 낮은 청각장애 등급인 6등급을 받을 수 있고, 두 귀 모두 일반적인 보청기로는 잘 들을 수 없는 정도인 경우엔 2급 장애를 줍니다. 그래서 3급과 2급은 심한 장애로 분류가 되고 4급부터 그 이하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됩니다. 보청기가 도움이 안 돼서 인공호흡 수술을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청력은 4급 1호, 두 귀의 청력 소실이 평균 70dB 이상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모든 청각장애 환자에서 한 귀의 급여 보청기를 5년마다 처방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청력이 나쁜 것을 아신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서 적극적인 청력 검사와 장애에 해당된다면 장애 신청을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기 재미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청력이 나쁜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나 알츠하이머의 위험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보청기 등의 청각 제어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국에서 나온 연구인데 영국 전역에서 43만 7,704명을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난청이 있는 경우 치매로 진행할 위험도는 전체에서 29.6%로 보고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난청이 있으나 보청기를 착용하길 거부한 성인에서 정상 청력인에 비해 1.42배 높게 치매가 발생했지만, 적극적으로 보청기를 착용한 성인은 정상 청력인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청이 있으신 분들은 치매나 알츠하이머의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인 보청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청기는 치매의 위험 요인으로 잘 알려진 사회적 고립도를 1.5%, 외로움을 2.3%, 우울감을 7.1%나 낮춰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노화성 난청을 가지신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인이 잘 못 듣는 것을 감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은 내가 잘 듣는지 못 듣는지를 모르겠죠. 그런데 자꾸만 되물으면 상대방에게 불쾌한 인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나는 조금 못 들으니까 좀 배려해 달라고, 말을 조금만 천천히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한 거래를 할 때 못 알아들었는데 상대방한테 창피하다고 알아들은 척 하다가 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내가 잘 못 들으니까 잘 말씀해 달라고 확인하는 게 좋고, 대화를 할 때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입모양을 보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가족과 주변 지인들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은 발음을 또박또박 그리고 약간 천천히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잘 못 듣는 분들은 되물을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짜증내지 말고 잘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난청인들은 입모양을 보면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고,
난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보청기를 하게 되면은 나는 이제 늙었다고 생각해서 거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땐 가족들이 더 적극적으로 보청기를 권해드리는 것이 좋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져야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항상 환자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안 들리는 소리는 정말로 필요한 소리가 아닌 이상은 적당히 듣고 넘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거래나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너무 다 들으려고 하는 것은 피곤하죠. 적당히 듣고 나서 내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일상생활의 대화의 대부분은 큰 의미가 없어서 중요하지 않은 대화가 많다고 편하게 환자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못 알아듣는다고 남들 대화하는데 가만히 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끼어서 말씀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정기적인 청력 검사가 필요합니다.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청력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청각장애 진단을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난청이 지속된다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병원 안 가고 청력 검사 안 가고 잘 지내시다가 어느 날 안 들려서 병원에 가셔서 청력 검사 하신다 하더라도 6개월이 안 지났기 때문에 그 다음 6개월을 더 기다려서야 청각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난청이 생겼는지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고 보험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마다 청력 검사를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귀가 먹먹하거나 귀에서 고름이 나오는 등의 질병이 있을 때는 난청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음을 듣는 것은 무조건 나쁘겠죠. 큰 소음을 피하되 적극적인 활동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평소 주변의 소음을 줄여서 내가 필요한 소리가 더 두드러지게 들리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영화 관람이나 음악 감상은 제한 없이 참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조용히 있는다고 귀가 오래 가는 건 아니고 내가 적당히 듣는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래방처럼 너무 시끄러운 공간에는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흡연자는 당연히 금연하셔야겠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60 법칙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경우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쓰고 볼륨의 60% 미만, 한 번 들을 때 60분 미만으로 들어서 내 중요한 청력을 보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생활과 규칙적인 운동 역시 중요하겠죠. 아연이나 코엔자임 Q10 등 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좋고요. 또한 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브로콜리, 등푸른 생선, 토마토, 바나나, 견과류 같은 고칼슘 음식들은 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평소에도 건강을 위해서 챙겨 드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균형 감각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뭐니 해도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활기찬 생활을 하십시오. 미국의 작가이자 교육자이자 사회주의 운동가인 헬렌 켈러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최초의 시각 청각 장애인이면서 인문계 학사를 받은 분인데요. 이분이 남긴 말 중에 보이지 않는 것은 사물과의 단절이지만 들리지 않는 것은 사람과의 단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듣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좋은 친구들과 오래오래 좋은 대화를 나누면서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교수진들이 이번에 당신의 노화 시계가 천천히 가면 좋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안티에이징 관련 책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에 한번 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